아내가 유부남과 외도한 사실을 1년 전에 알게 되어서 상간남 소송을 했고 아내에게 폭언폭력을 하게 되었으며 아내는 잘못했다고 빌면서 집에서 잘 했는데 1개월 전에 제가 술만 마시면 폭언이 계속되어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라는 문자만 남기고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상간남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내 외도가 있을 때 남편분들이 바로 이 상간남과에 관련되어 있는 아내와의 관계성의 문제,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해서 이 고통, 스트레스, 너무너무 힘들고 막 이러는 생기기만 하면 아내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안 하고 싶은데 화가 나면은 막 아내를 향해서 막 나갑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면 아내가 유부남과 외도를 했다. 그거를 일단 1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간남을 상대로 해서 이게 너무 놀랐어요. 상간남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간남 소송을 하게 되겠죠. 왜? 남편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게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이 된 거고 이미 발생이 된 상태고 지금 남편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소송 일단은 그 상간남은 진짜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상간남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상간남 소송을 해서 아마 하면은 승소할 거예요. 이제 돈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상간남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뭐로? 돈 얼마나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내가 1년간 외도를 했다. 3년간 외도를 했다. 그래서 상간남 소송을 해서 그래서 뭘 받습니까? 이제 위자료를 받았어. 그 비용만큼 아내가 외도한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퉁친 거예요, 이제. 뭐가 좀 이상하죠? 이거는 그래서 상간남 소송이든 상간녀 소송이든 소송을 할 때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상간남 소송을 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상간남과의 관계는 이제 털었어.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심리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외상 트라우마가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상간남 소송도 했어. 이제 막 억울하고 분하다 해서 이제 막 복수하기 위해서 뭐 별걸 다 하죠. 그런데 아내를 보면은 상간남과 오버랩되고 성관계가 막 연상되고 죽겠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이게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아내에게 막 폭언, 욕 안 하던 것도 진짜 막 합니다. 어떤 경우는 폭력.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쓰고 있다. 아내가 저한테 상담 요청이 들어온다면 이혼하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폭력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감당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폭언 폭력은 어떤 걸로도 정당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아내에게 내가 못 견디니까 폭언 폭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내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나마도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잘못했다 이렇게 빌면서 외도도 이제 다 끊고서 유부남 이제 완전 다 끊어놓고 정말 집에서 죽은 듯이 노예처럼 열심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아내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 즉 관심 중독에 있는데 남편이 폭언하고 폭력 쓰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게 심리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 중독, 관심 중독을 최악으로 악화시켜버리면서 아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아내가 집에서 잘하도록 노예죠. 이제 남편의 노예예요. 왜? 폭언, 폭력 안 들기 위해서 집에서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자기 죽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관계 중독, 관심 중독이 최악으로 악화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한테 폭언하고 폭력을 쓰고 외상 트라우마가 괜찮아지나? 그때는 후련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미안해지고 막 이게 아니었는데 자책도 하게 되고 그러나 술 한잔 먹게 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또 폭력은 안 쓰더라도 뭐 폭언이 막 하게 되고 애가 있든 없든 내가 막 감당을 못하니까 막 자책도 하고 이게 계속됩니다.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너무 악화되니까. 근데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폭언폭력을 쓰다가 어느 날부터 폭언폭력을 안 쓰면서 딴 여자랑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최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폭언폭력이 계속되고 이렇게 갑니다. 아내도 나름대로 이제는 잘못했는데 정말 내가 거의 뭐 내가 다 나를 모두 다 죽여놓고 아이 그 다음에 어쨌든 가정 남편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폭언폭력에 이게 끝이 없게 되면 견디다 못 견디게 되면 관계 중독 즉 관심 중독이 견디다 못 견디게 되면 아내가 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그래서 애들 때문에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남편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죠. 애들을 팽개쳐놓고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난 왜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화살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폭언폭력하는 남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게 무슨 부부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문자만 보내놓고 아이를 어디다 친정에다 맡겨놓고 그리고 사라진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아내가 잘못이냐 남편이 잘못이냐, 외도를 한 건 아내 잘못이 맞아요. 문제는 이거를 풀어가는 방식은 완전 남편이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즉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남편이 만든 거예요. 원인은 아내가 제공을 했고 이 상황은 내가 만든 거예요. 악화시킨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남편은 지금 아내가 애들은 이제 친정에 있는 건 확인했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그래 뭐 알아서 되겠지. 근데 이 여자가 어디 갔어? 왜? 폭언폭력 해야 되는데 내 화풀이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또 상간남한테 지금 외상 트라우마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금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아내는 지금 이렇게 해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아내가 상간남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아내가 행방을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칫 잘못하면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상간남을 지금도 상간남을 만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간 이성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뉴스 나오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내가 어느 정도까지로 악화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 지금 빨리.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아내가 나와는 죽었다 깨나도 살 수 없을 만큼 내가 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를 되돌려야 돼. 내가 잘못한 건 외도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아내가 외도를 해서 내가 고통을 느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내 손으로 내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내가 내 손으로 왜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가 내 손으로 왜 내 마음을 죽여가고 그래서 내 인생 자체를 다 파멸의 인생으로 왜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행방을 찾아보고 뭘 하고 이렇게 가서 내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말로 달라졌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말로는 안 달라져요. 치료해서 회복을 하고 내가 나름대로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냥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를 찾아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아내도 견디다 못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아내가 아니다 생각하면 아이를 보호하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잘못은 아내가 했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최악으로 악화시키면서 거의 지금 범죄자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위험한 상태예요. 조금 더 지나면 그러면 감당 못합니다. 뭐 처갓집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인생 다 날아가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즉시 나의 외상트라부터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일상을 회복해야 돼. 일하는 것부터 뭐 하는 것까지 일상을 다 회복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를 찾아서 거기에 내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아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폭언폭력이 아니라 그렇게 조근조근 설득을 해서 아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데도 아내가 도저히 나는 아내야 이렇게 되면 그냥 이혼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때 선택하고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아내 문제가 아니라 아내는 잘 도망갔어요. 지금은 도망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지금 아내가 이게 행방이 이렇게 묘연하다는데 일단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잘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됐다는 얘기야. 폭언과 폭력은 어떤 걸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범죄는 어떤 걸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화난다고 사람 패고 내가 화난다고 칼 휘두르고 이거는 범죄예요. 이 점을 꼭 유념을 해서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내가 내 인생을 왜 내 손으로 무너뜨려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서 왜 내가 내 손으로 모든 걸 다 파괴시키냐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고 나를 회복하는데 내 모든 인생을 다 거세야 돼 지금요. 안 그러면 못 돌아옵니다.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 더 악화되면 누군가가 죽어나가도 죽어나갈 겁니다. 내가 그 정도 감당 못합니다. 꼭 유념하시고 나를 치료해서 회복하는 거.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아이들이 살고 그래야 내 아내에게 비록 내가 고통받고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도 설득이라도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지금 아내가 피해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도. 더 악화시키진 않으니까. 물론 내가 내 스스로 악화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유념을 하시고 나를 회복해놓고 내 인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게 제1우선이라는 거. 이것만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생각을 해도 나를 회복해놓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